새벽부터 송편을 빚던 박 여사의 손끝이 떨렸다. 외제차 문이 열리며 며느리 세연이 당당히 들어왔다. 어머님 이거요. 떡이나 사드세요. 봉투가 공중을 그리며 식탁 위로 떨어졌다. 그 안엔 5만 원 한 장. 박 여사의 미소가 굳었다. 세연아, 이게 뭐니? 요즘 누가 떡국을 끓여요? 저희는 발리에 가야 해서요. 그녀는 아들의 팔을 잡고 문을 나섰다. 쾅 닫힌 문 뒤 박 여사의 눈빛이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새벽 5시 부엌에 형광등이 켜졌다. 박영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섰다. 칼날이 무 위를 지나갈 때마다 도독도독 소리가 났다. 문은 얇게 썰려나가고 박영숙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거실벽에 걸린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박영숙은 사진을 힐끗 보았다. 여보, 올해는 애들이 다 올 거예요. 말은 했지만 대답은 없었다.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다. 박영숙은 혼자였다. 하지만 명절만큼은 가족이 모였다.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 송편을 빚는 동안 박영숙의 마음은 복잡했다. 준호는 대기업 부장이었다. 돈도 잘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다. 박영숙은 그것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며느리 세연은 달랐다. 세연은 도심에서 뷰티샵 3곳을 운영했다.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 박영숙이 김치를 담가 보내면 요즘은 다 사 먹어요라고 말했다. 박영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참았다. 며느리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다. 오전 9시 박영숙은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송편, 떡국, 나물, 전, 갈비찜까지. 상은 푸짐했다. 박영숙은 한 가지 한 가지 정성을 들여 만들었다. 손이 아팠다. 관절염 때문이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애들이 좋아할 거야. 박영숙은 혼잣말을 했다. 시계를 보니 11시였다. 준호와 세연은 보통 점심 무렵 왔다. 박영숙은 앞치마를 벗고 거실에 앉았다.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12시가 되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박영숙은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저 준호예요. 응, 얼른 와. 밥 다 차려놨어. 어머니, 그게요. 준호의 목소리가 머뭇거렸다. 박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세연이가 오늘 좀 바빠서요. 박영숙은 말이 막혔다. 설날인데 뭐가 바빠? 그게 가게 일이 좀 있대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래도 저녁에는 갈게요. 전화는 끊어졌다. 박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은 꺼져 있었다. 박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저녁에는 오겠지. 오후 2시, 박영숙은 혼자 떡국을 먹었다. 국물은 뜨거웠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송편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박영숙은 송편 하나를 집어들었다. 반으로 갈라지자 팥소가 보였다.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박영숙은 송편을 입에 넣었다. 달았다. 하지만 목이 메었다. 박영숙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식욕이 없었다. 오후 5시 현관문이 열렸다. 박영숙은 벌떡 일어났다. 왔구나. 준호와 세연이 들어왔다. 세연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옷도 화려했다. 박영숙은 반가웠다. 어서 와, 밥 먹자. 세연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 저녁 약속 있어서 금방 가야 돼요. 박영숙의 미소가 굳었다. 설날인데 무슨 약속이 있어? 어머니, 요즘은 다들 바빠요. 이해 좀 해주세요. 세연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박영숙은 봉투를 받았다. 묵직했다. 이게 뭐니? 용돈이요. 떡이나 사드세요. 박영숙은 봉투를 열었다.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있었다. 박영숙은 세연을 바라보았다. 세연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다. 박영숙은 봉투를 쥐었다. 손이 떨렸다. 떡을 사 먹으라고? 네, 어머니. 요즘 떡집 많잖아요. 직접 만들지 마시고 그냥 사드세요. 세연의 말은 무심했다. 박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 진짜 가봐야 해요. 공항 가야 돼요. 공항? 네, 세연이 부모님이랑 발리 가기로 했어요.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서요. 박영숙은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세연은 이미 일어서 있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다녀올게요. 세연은 박영숙의 손도 잡지 않았다. 준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세연을 따라 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박영숙은 홀로 남았다. 손에는 5만 원짜리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박영숙은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떡이나 사 먹으라고. 박영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가가 뜨거웠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박영숙은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흐렸다. 눈이 내릴 것 같았다. 사흘이 지났다. 박영숙은 집안을 청소했다. 설날 상은 이미 치워졌다. 송편은 냉동실에 넣었고 떡국은 혼자 먹었다. 박영숙은 걸레를 들고 마루를 닦았다. 손은 여전히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생각이 났다. 세연의 말, 준호의 표정, 그리고 5만 원짜리 한 장. 박영숙은 걸레를 3개 문질렀다. 마루는 반짝였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탁했다. 오후가 되자 동네 슈퍼 앞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박영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슈퍼로 갔다. 계산대 앞에서 이웃 김순자를 만났다. 김순자는 박영숙과 같은 나이였다. 영숙아, 설 잘 보냈어? 박영숙은 애써 웃었다. 응, 그럭저럭. 김순자는 박영숙의 표정을 살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박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김순자는 눈치를 챘다. 애들이 또 안 왔어? 박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바쁘다고만 하지. 슈퍼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 박영숙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저 집 며느리가 돈 던지고 갔다며? 그래. 진짜? 응, 5만 원 안. 장 주고 떡이나 사 먹으래. 박영숙은 걸음을 멈췄다.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박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박영숙의 눈은 붉어져 있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박영숙은 현관문을 닫고 주저앉았다. 창피해서 어떻게 밖에 나가. 다음 날 아침 박영숙은 일찍 일어났다. 장터에 나갈 준비를 했다. 박영숙은 40년째 장터에서 채소를 팔았다. 직접 키운 배추, 무, 고추였다. 박영숙은 리어카에 채소를 실었다. 무거웠지만 익숙했다. 박영숙은 리어카를 끌고 장터로 향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박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장터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다. 박영숙은 자리를 폈다. 배추와 물을 가지런히 놓았다. 값을 적은 종이를 앞에 세웠다. 손님들이 지나갔다. 어떤 이는 멈춰 섰고 어떤 이는 그냥 지나쳤다. 박영숙은 묵묵히 앉아 있었다.
오전 10시 김순자가 지나가다 멈췄다. 영수가 장사 잘 돼?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럭저럭. 김순자는 물을 하나 집어들었다. 이거 얼마야? 1,000원. 싸네 하나 살게. 김순자는 지갑을 열었다. 박영숙은 물을 봉투에 담았다. 김순자는 돈을 건네며 말했다. 영수가 너무 상심하지 마.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박영숙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겠지. 오후가 되자 장사는 끝났다. 박영숙은 남은 채소를 정리했다. 오늘 번 돈은 3만 원이었다. 많지 않았지만 박영숙에게는 소중했다. 박영숙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 리어카를 끌었다. 집으로 가는 길 박영숙은 은행 앞을 지났다. 박영숙은 멈춰섰다. 은행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박영숙은 안으로 들어갔다. 창구 직원은 박영숙을 보고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영숙은 통장을 꺼냈다. 낡은 통장이었다. 박영숙은 통장을 건넸다. 잔액 좀 확인해 주세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 기계에 넣었다.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다. 고객님, 잔액이 상당하시네요. 박영숙은 조용히 물었다. 얼마나 있어요? 3억 5천만 원입니다.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직원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박영숙은 통장을 돌려받았다. 박영숙은 은행을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박영숙은 통장을 가슴에 품었다. 이 돈은 40년 동안 모은 것이었다. 장터에서 번 돈, 남편이 남긴 돈, 그리고 조금씩 사모은 땅을 판 돈. 박영숙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준호도 세연도 몰랐다. 박영숙은 이 돈을 언젠가 준호에게 주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집에 돌아온 박영숙은 방 안장롱을 열었다. 장롱 깊숙이 서류 봉투가 있었다. 박영숙은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토지 등기 부등본이 들어있었다. 시흥, 안산, 평택. 박영숙은 서류를 펼쳤다. 땅은 총 5곳이었다. 가치는 수억 원이었다. 박영숙은 서류를 다시 넣고 봉투를 닫았다. 이제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밤이 되었다. 박영숙은 식탁에 앉아 메모지를 꺼냈다. 펜을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첫 번째 줄에는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가 적혔다. 두 번째 줄에는 부동산 중개소 이름이 적혔다. 세 번째 줄에는 세연의 가게 주소가 적혔다. 박영숙은 메모지를 접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박영숙은 결심했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박영숙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박영숙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박영숙의 눈은 빛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박영숙은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섰다. 건물은 깔끔했다. 유리문 너머로 안내 데스크가 보였다. 박영숙은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내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영숙입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다. 네, 확인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박영숙은 직원을 따라 복도를 걸었다. 복도 끝 방문이 열렸다. 방 안에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변호사 이정훈이었다. 이정훈은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박영숙 고객님이시죠? 앉으세요. 박영숙은 의자에 앉았다. 이정훈은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영숙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정훈은 봉투를 받아 열었다. 안에는 토지 등기 부등본이 들어있었다. 이정훈은 서류를 펼쳤다.
눈이 커졌다. 이게 전부 고객님 소유세요? 박영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네. 이정우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시흥 땅 2곳, 안산 땅 1곳, 평택 땅 2곳. 이정우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 땅들 시가로만 해도 5억은 넘겠는데요. 박영숙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팔려고 합니다. 이정우는 놀랐다. 전부요? 아니요. 일부만요. 현금이 필요합니다. 이정우는 펜을 들었다.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박영숙은 잠시 생각했다. 2억 정도요.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느 땅을 파실 건가요? 박영숙은 서류 중 한 장을 가리켰다. 안산 땅이요. 이정우는 서류를 봤다. 이 땅이면 2억 2천 정도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이정우는 메모를 했다. 그런데 고객님, 이 돈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박영숙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말했다. 건물을 사려고 합니다. 건물이요? 네. 제 며느리 가게가 들어있는 건물이요. 이정우는 펜을 멈췄다. 며느리 가게요? 네. 그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알아봐 주세요. 이정우는 노트북을 열었다. 주소를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숙은 메모지를 꺼냈다. 세연의 가게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정우는 주소를 입력했다. 잠시 후 화면에 정보가 떴다. 이 건물 소유주는 개인입니다. 이름은 최민호. 건물 가격은 시세로 1억 8천 정도 되겠네요. 박영숙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살 수 있겠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객님이 현금을 준비하시면 매입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이정우는 진지하게 물었다. 고객님, 이 건물을 사시면 며느리분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박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다. 박영숙은 천천히 말했다. 생각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이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진행하겠습니다. 박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맙습니다. 이정우는 악수를 건넸다. 박영숙은 악수를 받고 사무실을 나왔다. 사무실을 나온 박영숙은 거리를 걸었다. 발걸음은 가벼웠다. 오랜만에 마음이 후련했다. 박영숙은 카페 앞을 지나다 멈췄다. 창문 너머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보였다. 박영숙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직원이 주문을 받았다. 무엇을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박영숙은 돈을 내고 커피를 받았다.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쓰고 따뜻했다. 박영숙은 핸드폰을 꺼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는 없었다. 박영숙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틀 후 이정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고객님, 건물주 최민호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매매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박영숙은 전화를 꽉 쥐었다. 그래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함께 가시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는 끊어졌다. 박영숙은 달력을 봤다. 금요일까지 사흘이 남았다. 박영숙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다. 금요일이 되었다. 박영숙은 단정한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박영숙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이정훈의 사무실로 갔다. 이정훈은 차를 준비했다. 같이 가시죠. 박영숙은 차에 탔다. 차는 도심을 향해 달렸다. 건물주 최민호는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중년 남자였다. 최민호는 박영숙을 보고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박영숙은 고개를 숙였다. 박영숙입니다. 최민호는 자리를 권했다. 모두 앉았다. 이정훈이 먼저 말했다. 고객님께서 건물 매입을 원하십니다.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민호는 서류를 꺼냈다. 시세가 1억 8천입니다. 하지만 현금 거래라면 1억 7천에 드리겠습니다.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최민호는 놀랐다. 바로 결정하시는 건가요? 박영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네. 계약서 작성해 주세요. 최민호는 이정훈을 봤다. 이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민호는 계약서를 준비했다. 계약서에는 건물 주소, 가격, 매매 조건이 적혔다. 박영숙은 계약서를 읽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었다. 마지막 줄까지 읽고 나서 박영숙은 펜을 들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 박영숙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혔다. 최민호도 서명했다. 계약은 성사되었다. 박영숙은 도장을 꺼냈다. 인감 도장이었다. 박영숙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쿵. 소리가 무거웠다. 최민호도 도장을 찍었다. 이정훈은 계약서를 확인했다. 등기 이전은 일주일 안에 완료됩니다. 박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민호는 악수를 청했다. 박영숙은 악수를 받았다. 사무실을 나올 때 박영숙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이제 그 건물은 박영숙의 것이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박영숙은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었다. 종이는 새하얗고 깨끗했다. 소유자란에는 박영숙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박영숙은 등기부등본을 천천히 읽었다. 건물 주소, 면적, 구조. 모든 것이 정확했다. 박영숙은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이었다. 박영숙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다. 중개소는 세연의 가게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다. 박영숙은 중개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는 젊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영숙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제가 건물주인데요. 세입자 계약건으로 상담하고 싶습니다. 남자는 노트북을 열었다. 건물 주소를 알려주세요. 박영숙은 주소를 말했다. 남자는 검색을 했다. 화면에 정보가 떴다. 아, 이 건물이요. 최근에 소유주가 바뀌었네요. 네, 제가 새 주인입니다. 남자는 박영숙을 다시 봤다. 그렇군요. 현재 세입자가 3명 있습니다. 1층에 편의점, 2층에 뷰티샵, 3층에 요가 학원이 있습니다.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2층 뷰티샵 계약서를 보여주세요. 남자는 파일을 꺼냈다. 계약서에는 세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계약 기간은 2년이었고 만료일은 한 달 후였다. 박영숙은 계약서를 읽었다. 세연은 월세로 200만 원을 내고 있었다. 보증금은 2천만 원이었다. 박영숙은 계약서를 내려놓았다. 이 계약 만료되면 연장 안 할 겁니다. 남자는 놀랐다. 연장을 안 하신다고요? 세입자분이 오래 계셨는데요. 박영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네. 만료일에 퇴거 통보 보내주세요. 남자는 망설였다. 그런데 고객님, 세입자분께 미리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그냥 진행하세요.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만료 한 달 전에 통보 발송하겠습니다. 박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고하세요. 박영숙은 중개소를 나왔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박영숙은 세연의 가게 앞을 지나갔다. 가게 간판에는 화려한 글씨로 상호가 적혀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세연이 보였다. 세연은 손님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다. 박영숙은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이틀 후 세연의 가게로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직원이 우편물을 받았다. 사장님, 등기우편 왔어요. 세연은 손님을 응대하다 말고 우편물을 받았다. 뭐야, 이거? 세연은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퇴거 통보서가 들어있었다. 세연은 통보서를 읽었다. 눈이 커졌다. 뭐라고? 소유자 변경, 계약 연장 불가.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직원이 다가왔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세연은 통보서를 쥐었다. 건물주가 바뀌었대. 나한테 나가래. 세연은 황급히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2층 뷰티샵 운영하는 김세연인데요. 방금 퇴거 통보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중개소 직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건물 소유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새 주인께서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요? 저 여기서 3년 넘게 장사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계약 만료일이 한 달 후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세연은 숨이 막혔다. 새 주인이 누군데요?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세연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직원들이 모여들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한 달 안에 여기서 나가야 해. 직원들은 당황했다. 어떡해요? 갑자기요? 세연은 통보서를 구겼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세연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준호가 받았다. 여보, 왜? 당신 지금 당장 와봐.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말로 설명 못해. 빨리 와. 준호는 1시간 후 가게에 도착했다. 세연은 준호에게 통보서를 내밀었다. 준호는 통보서를 읽었다. 표정이 굳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응. 그리고 나보고 한 달 안에 나가래. 준호는 통보서를 다시 읽었다. 소유자 이름이 안 나와 있네. 중개소에서도 안 알려줘. 개인정보래.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일단 변호사랑 상담해보자.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 세연과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통보서를 확인했다. 계약 만료일이 맞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퇴거하셔야 합니다. 세연은 울먹였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새 건물주와 협상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준호는 물었다. 건물주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등기부등본을 떼면 알 수 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와 세연은 등기소로 갔다. 창구 직원에게 건물 주소를 알려주고 등기부등본을 신청했다. 직원은 서류를 출력했다. 여기 있습니다. 준호는 등기부등본을 받았다. 소유자란을 봤다. 눈이 커졌다. 이게 뭐야? 세연은 준호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왜? 누구야? 준호는 등기부등본을 세연에게 건넸다. 세연은 소유자 이름을 읽었다. 박영숙. 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어머니. 세연은 등기부등본을 떨어뜨렸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다. 준호는 세연을 붙잡았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시어머니가 건물을 샀다고. 그리고 나보고 나가래. 세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준호는 세연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거리에서 세연은 주저앉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돈도 없다고 했잖아. 준호는 말이 없었다. 준호도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세연은 핸드폰을 꺼냈다. 박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박영숙이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세연이에요. 응, 무슨 일이니? 세연은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 가게 건물을 사셨다고요? 박영숙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 샀다.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박영숙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떡이나 사드세요. 기억나니? 세연은 말문이 막혔다. 박영숙은 전화를 끊었다. 세연은 핸드폰을 쥐고 울었다. 준호는 세연을 안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흘이 지났다. 세연은 가게에 앉아 있었다. 손님은 없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일했다. 세연은 계산대 앞에서 통장을 들여다봤다. 잔액은 800만 원이었다. 보증금 2천만 원을 돌려받아도 새 가게를 얻기에는 부족했다. 세연은 통장을 덮었다. 한숨이 나왔다. 핸드폰이 울렸다. 직원 하나가 전화를 걸어왔다. 사장님, 저 그만두려고요. 세연은 놀랐다. 갑자기 왜? 가게 문 닫는다면서요. 저도 다른 데 알아봐야죠. 전화는 끊어졌다. 세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다. 세연은 막을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직원 2명이 더 사표를 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저희도 생활이 있어서요.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가. 직원들은 짐을 챙겨 나갔다. 가게는 텅 비었다. 세연은 빈 가게를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이게 다 시어머니 때문이야. 저녁이 되자 준호가 가게로 왔다. 준호는 세연을 보고 다가갔다. 괜찮아?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을 리가 있어? 직원들 다 그만뒀어. 준호는 세연 옆에 앉았다. 엄마한테 다시 연락해봤어? 했어. 안 받아.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가서 말해볼게. 세연은 준호를 봤다. 당신이 가면 뭐가 달라져? 시어머니 마음 이미 정해진 것 같은데.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밤이 되었다. 준호는 박영숙의 집으로 갔다. 현관문을 두드렸다. 박영숙이 문을 열었다. 왔구나. 네, 엄마. 들어가도 돼요? 박영숙은 문을 열어줬다. 준호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조용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았다. 박영숙은 물을 가져왔다. 마셔. 준호는 물을 마셨다. 목이 말랐다. 준호는 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엄마, 세연이 많이 힘들어해요. 박영숙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래. 엄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세연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세요? 박영숙은 준호를 똑바로 봤다. 너는 기억 안 나니? 뭐가요? 설날. 내 와이프가 나한테 던진 돈 말이야.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박영숙은 계속 말했다. 5만 원 한 장 던지고 떡이나 사 먹으래. 그게 사람 대접이니?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건 세연이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박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사과는 이미 늦었어. 난 평생 참고 살았어. 시집 와서도 남편 떠나보내고도. 근데 내 며느리가 나를 돈으로 무시했어. 이제는 참지 않을 거야. 준호는 애원했다. 엄마, 제발. 세연이 가게 그냥 두세요.
제가 엄마한테 더 잘할게요. 박영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계약은 끝났어. 한 달 안에 나가야 해.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박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돌아가. 준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엄마 돌아가. 준호는 현관문을 나섰다. 다음 날 세연은 가게 정리를 시작했다. 집기를 빼고 물건을 정리했다. 세연은 혼자 일했다. 직원들은 이미 떠났다. 세연은 선반을 닦았다. 손이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세연의 친구 미정이 가게로 왔다. 세연아, 괜찮아?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을 리가 없지. 미정은 세연을 안았다. 힘내. 다른데 가게 다시 얻으면 되잖아. 세연은 울었다. 돈이 없어. 다른 지점도 다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미정은 놀랐다. 왜? 다른 데도? 응. 대출이 많아. 이 가게 망하면 다른 데도 유지 못해. 미정은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네. 세연은 눈물을 닦았다. 나도 몰랐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돈이 많은 줄도 몰랐고. 미정은 세연의 손을 잡았다. 일단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자.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일주일 후 가게 문에 폐업 안내문이 붙었다. 안내문에는 짧은 인사말이 적혀 있었다. 세연은 가게 밖에서 안내문을 바라봤다. 3년 동안 운영한 가게였다. 이제 모두 끝났다. 세연은 돌아서서 걸었다. 발걸음은 무거웠다. 세연은 차에 탔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다. 세연은 핸들에 이마를 댔다. 눈물이 또 흘렀다. 그날 밤 세연은 준호와 함께 집에 앉아 있었다. 거실은 어두웠다. 준호는 맥주를 마셨다. 세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준호가 말했다. 다른 지점은 어떻게 할 거야? 정리할 거야. 대출 갚아야지.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건데? 보증금 돌려받고 집기 팔면 좀 되겠지. 부족한 건 우리 집 팔아야 할 것 같아. 준호는 맥주캔을 내려놓았다. 집까지? 다른 방법이 없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세연은 준호를 봤다. 당신 어머니 원망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설날에 내가 너무 심했어. 5만 원 던진 것도, 떡 사 먹으래 한 것도. 다 내가 잘못이야. 세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는 세연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다시 시작할 자신이 없어. 준호는 세연을 안았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며칠 후 세연은 박영숙의 집 앞에 섰다. 세연은 현관문을 바라봤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세연은 한참을 서 있었다. 그때 박영숙이 집에서 나왔다. 박영숙은 세연을 봤다. 왜 여기 있니? 세연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서요. 박영숙은 세연을 똑바로 봤다. 무슨 말? 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영숙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세연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박영숙은 세연을 지나쳐 걸었다.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세연은 박영숙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박영숙은 돌아보지 않았다. 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늘은 흐렸다. 비가 내릴 것 같았다. 세연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세연을 쳐다봤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세연은 혼자였다. 한 달이 지났다. 세연의 가게는 완전히 비었다. 간판도 내려졌다. 유리창에는 임대문의 전화번호가 붙었다. 세연은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둘러봤다. 빈 공간만 남았다. 추억도 꿈도 모두 사라졌다. 세연은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부동산 중개소에 반납해야 했다. 세연은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중개소에 도착한 세연은 열쇠를 건넸다. 직원이 열쇠를 받으며 말했다. 보증금은 일주일 안에 돌려드립니다.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세연은 중개소를 나왔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세연에게는 모든 게 멀게 느껴졌다. 세연은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고 다른 지점으로 향했다. 두 번째 가게도 정리해야 했다. 두 번째 가게는 강남에 있었다. 규모가 컸다. 직원도 5명이나 있었다. 세연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직원들이 세연을 봤다. 사장님 오셨어요. 모두 모여봐. 직원들이 모였다. 세연은 심호흡을 했다. 미안한데 이 가게도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직원들은 놀랐다. 왜요? 여긴 장사 잘 되잖아요. 개인 사정이야. 다음 달까지만 영업하고 정리할 거야. 직원들은 당황했다. 한 직원이 물었다.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직금은 다 줄게. 미안해. 직원들은 서로를 봤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세연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꺼냈다. 대출 명세서였다. 이 가게 대출만 5천만 원이었다. 첫 번째 가게 대출까지 합치면 1억이 넘었다. 세연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부족했다. 집을 팔아야 했다. 세연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응, 무슨 일이야? 우리 집 내놔야 할 것 같아.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부동산에 연락할게. 미안해, 괜찮아. 어쩔 수 없잖아. 전화는 끊어졌다. 세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또 났다. 하지만 이제 눈물도 지쳤다. 세연은 눈물을 닦고 서류를 정리했다. 일주일 후 세연의 집에 매물 안내 현수막이 걸렸다. 준호와 세연은 집을 비우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원룸은 좁았다. 짐도 다 들어가지 않았다. 세연은 박스를 쌓으며 말했다. 이렇게 살게 될 줄 몰랐어. 준호는 박스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다시 일어서면 돼. 세연은 창밖을 봤다. 좁은 골목이 보였다. 예전 집에서 보던 풍경과 달랐다. 세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세연은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모든 게 무너졌다. 가게도 집도 자존심도. 세연은 이불을 뒤집어 썼다. 준호는 옆에서 자고 있었다. 세연은 준호를 봤다. 준호도 힘들 텐데 내색하지 않았다. 세연은 미안했다. 모든 게 세연의 잘못 같았다. 세연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며칠 후 박영숙의 건물 앞을 지나던 세연은 멈춰섰다. 2층에는 이미 새 간판이 걸려 있었다. 카페였다. 이름은 영숙당이었다. 세연은 간판을 올려다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세연은 카페 안을 들여다봤다. 깔끔하고 밝았다. 손님들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 세연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가게가 들어섰다. 세연은 발길을 돌렸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세연은 소파에 앉았다. 준호가 물었다. 어디 갔다 와? 그냥 좀 걸었어. 준호는 세연 옆에 앉았다. 힘들지?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준호는 세연의 손을 잡았다. 엄마한테 다시 한번 가보는 게 어째?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 시어머니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그래도 한 번 더 사과해봐. 세연은 잠시 생각했다. 알았어. 내일 가볼게. 다음 날 세연은 박영숙의 집 앞에 섰다. 마음을 가다듬고 초인종을 눌렀다. 박영숙이 나왔다. 또 왔구나. 세연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박영숙은 문을 열었다. 들어와. 세연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깨끗했다. 세연은 소파에 앉지 않고 무릎을 꿇었다. 박영숙은 세연을 내려다봤다. 뭐 하는 거니? 어머니,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박영숙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사과는 들었어. 이제 가. 세연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어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박영숙은 차를 따랐다. 세연에게 건넸다 마셔 세연은 차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박영숙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너는 나를 돈으로 봤어. 5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사람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 세연은 눈물을 흘렸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진짜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박영숙은 창밖을 봤다. 난 평생 참고 살았어. 시집 와서도 남편 없이도. 근데 내 며느리가 나를 무시했어. 그게 제일 아팠어. 세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박영숙은 차를 마셨다. 사과는 받았어 하지만 용서는 아직이야. 세연은 박영숙을 봤다. 어머니, 이제 가. 생각해 볼게. 세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영숙은 세연을 배웅하지 않았다. 세연은 혼자 현관문을 나섰다. 밖은 추웠다. 세연은 코트깃을 세웠다. 발걸음은 무거웠다. 세연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버스를 기다리며 세연은 생각했다. 박영숙의 말대로 사과만으로는 부족했다. 진심을 보여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온 세연은 준호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생각해 보신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희망이 있네.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어머니 표정이 너무 차가웠어. 준호는 세연을 안았다. 일단 기다려보자. 세연은 준호의 품에 안겼다. 기다림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세연은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찾고 있었다. 보름이 지났다. 세연은 매일 박영숙의 집 앞을 지나갔다.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했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세연은 멀리서 집을 바라보기만 했다. 어느 날 아침 세연은 시장에 갔다. 장을 보다가 박영숙을 봤다. 박영숙은 채소를 고르고 있었다. 세연은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박영숙은 세연을 보지 못했다. 세연은 그대로 돌아섰다. 그날 저녁 세연은 준호에게 말했다. 오늘 시장에서 어머니 봤어.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말은 안 걸었어? 못했어. 어떻게 말을 걸어? 아직도 용서 못 받았는데.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도 힘드실 거야. 우리만큼.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왜 힘들어? 우리가 당한 건데. 준호는 세연을 봤다. 그래도 엄마는 혼자야. 아빠도 안 계시고. 세연은 말이 없었다. 며칠 후 세연은 다시 박영숙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눌렀다. 박영숙이 나왔다. 또 왔니? 세연은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니.
박영숙은 세연을 들여보냈다. 세연은 거실에 앉았다. 박영숙은 차를 내왔다. 세연은 차를 받았다. 박영숙은 세연을 바라봤다. 무슨 말하러 왔니? 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후회해요. 박영숙은 차를 마셨다. 후회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행동이야. 세연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말씀만 해주세요. 박영숙은 잠시 생각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사과하는 법이야. 하지만 내 행동은 돈으로만 가득했잖니. 세연은 눈물을 흘렸다. 제가 잘못했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가장 소중한 건 사람이에요. 박영숙은 세연을 똑바로 봤다. 그걸 이제 알았다고?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박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너한테 마지막으로 준 돈이 5만 원이었지. 세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박영숙은 천천히 말했다. 그 돈으로 떡을 샀어. 떡집에서 제일 비싼 거. 근데 그 떡이 참 달더라. 세연은 박영숙을 봤다. 박영숙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다. 세연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평생 후회하며 살게요. 박영숙은 세연을 내려다봤다. 일어나. 세연은 일어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박영숙은 한참을 세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용서는 했어. 근데 잊을 수는 없어. 세연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이제 가. 그리고 다신 그런 짓 하지 마. 세연은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다. 세연은 박영숙에게 절을 했다. 깊고 정중하게. 박영숙은 받았다. 세연은 현관문을 나서며 돌아봤다. 박영숙은 문 앞에 서 있었다. 세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연은 계단을 내려갔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용서를 받았다는 안도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졌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했다. 집에 돌아온 세연은 준호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용서하셨어. 준호는 놀랐다. 정말? 응. 하지만 잊을 수는 없대. 준호는 세연을 안았다. 그래도 다행이야. 세연은 준호의 품에 안겼다. 나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잘할게. 준호는 세연의 등을 토닥였다. 알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있었다. 며칠 후 세연은 작은 일자리를 구했다. 동네 미용실이었다. 예전처럼 사장은 아니었다. 직원이었다. 월급은 적었다. 하지만 세연은 열심히 일했다. 손님들을 정성껏 대했다. 예전에는 하지 않던 일들도 마다하지 않았다. 청소도 하고 정리도 했다. 미용실 사장은 세연을 칭찬했다.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세연은 웃었다.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면 세연은 집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준호도 퇴근하면 함께 먹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음식은 소박했다. 하지만 따뜻했다. 세연은 준호에게 반찬을 덜어줬다. 많이 먹어. 준호는 밥을 먹으며 말했다. 이제 좀 살만하네.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준호는 세연을 봤다. 세연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세연은 박영숙의 집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박영숙은 문을 열었다. 왜 또 왔니? 세연은 꽃을 건넸다.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요.
박영숙은 꽃을 받았다. 뭐하러 이런 거 사왔어?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박영숙은 꽃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세연은 따라 들어갔다. 박영숙은 꽃을 화병에 꽂았다. 예쁘네. 세연은 박영숙 옆에 섰다. 어머니, 저 요즘 미용실에서 일해요. 박영숙은 세연을 봤다. 그래, 네.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사장님도 좋으시고 손님들도 좋아해 주세요.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 세연은 웃었다. 내 어머니 덕분이에요. 박영숙은 놀랐다. 내 덕분? 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박영숙은 세연을 바라봤다. 세연의 눈은 진심이었다. 박영숙은 차를 내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세연은 요즘 생활을 말했다. 박영숙은 조용히 들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세연은 마음이 편했다. 박영숙도 표정이 부드러웠다. 시간이 흐르고 세연은 일어섰다. 어머니, 저 이만 가볼게요.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히 가. 세연은 문을 나서며 돌아봤다. 어머니, 사랑해요. 박영숙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나도. 세연은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다. 세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세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상쾌했다. 세연은 걸었다. 발걸음은 가벼웠다. 앞으로 갈 길은 멀었다. 하지만 세연은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알았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1년이 지났다. 또 설날이 다가왔다. 박영숙은 새벽부터 부엌에 섰다. 송편을 빚고 떡국을 끓였다. 작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박영숙은 송편을 하나 집어들었다. 반으로 갈랐다. 팥소가 보였다. 박영숙은 송편을 입에 넣었다. 여전히 달았다. 하지만 쓸쓸하지 않았다. 박영숙은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오전 10시 현관문이 열렸다. 박영숙은 앞치마를 벗고 나갔다. 준호와 세연이 서 있었다. 세연은 큰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영숙은 두 사람을 맞았다. 어서 와. 들어와. 세연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송편 만들어 왔어요. 박영숙은 보자기를 받았다. 열어보니 송편이 가득했다. 모양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박영숙은 송편을 하나 집었다. 입에 넣었다. 조금 질겼다. 하지만 따뜻했다. 박영숙은 세연을 봤다. 맛있네. 세연은 웃었다. 정말요? 처음 만들어봐서 자신 없었는데.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성이 느껴져. 세연은 박영숙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앞으로 매년 만들어 올게요. 박영숙은 세연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래. 고맙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다. 떡국, 나물, 전, 갈비찜. 작년과 똑같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박영숙은 떡국을 떠서 세연에게 건넸다. 먹어. 세연은 떡국을 받았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준호도 떡국을 먹었다. 엄마, 역시 엄마 떡국이 최고예요. 박영숙은 웃었다. 많이 먹어. 식사를 마치고 세연은 설거지를 했다. 박영숙은 말렸다. 괜찮아.
내가 할게.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세연은 그릇을 씻었다. 박영숙은 옆에서 지켜봤다. 세연의 손놀림은 서툴렀다. 하지만 정성스러웠다. 박영숙은 세연의 어깨를 토닥였다. 고생한다. 세연은 고개를 돌려 웃었다. 아니에요. 이 정도는 당연하죠. 설거지를 마치고 세 사람은 다시 거실에 모였다. 준호가 말했다. 엄마, 저희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을 거예요. 박영숙은 놀랐다. 정말? 네. 세연이가 그러자고 했어요. 박영숙은 세연을 봤다. 세연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랑 오래 있고 싶어요. 박영숙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맙구나. 세연은 박영숙의 손을 잡았다. 제가 더 감사하죠. 오후가 되자 세 사람은 함께 텔레비전을 봤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었다.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다. 박영숙은 따라 불렀다. 세연도 함께 불렀다. 준호는 두 사람을 보며 웃었다. 거실은 따뜻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박영숙은 이 순간이 꿈만 같았다. 작년 설날과는 너무나 달랐다. 저녁이 되자 세연은 주방으로 갔다. 어머니,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박영숙은 따라 나섰다. 내가 도와줄게.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세연은 재료를 썰었다. 박영숙은 불을 조절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췄다. 세연이 물었다. 어머니, 이렇게 써는 거 맞아요? 박영숙은 세연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세연은 말했다. 어머니, 저희 차 한잔 할까요?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연은 차를 내왔다.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세연은 요즘 생활을 말했다. 어머니, 저 이제 미용실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손님들이 저 찾으시거든요. 박영숙은 웃었다. 잘하고 있구나. 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박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내 노력이야. 밤이 되었다. 준호와 세연은 일어섰다. 엄마, 저희 이제 가볼게요. 박영숙은 아쉬워했다. 벌써? 네.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박영숙은 두 사람을 배웅했다. 현관문 앞에서 세연은 박영숙을 안았다.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박영숙도 세연을 안았다. 나도. 준호도 박영숙을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다. 박영숙은 손을 흔들었다. 문을 닫고 박영숙은 거실로 돌아왔다. 식탁에는 세연이 만든 송편이 남아 있었다. 박영숙은 송편을 하나 집었다. 입에 넣었다. 여전히 질겼다. 하지만 달았다. 박영숙은 창밖을 봤다. 눈은 멈췄다. 거리는 하얗게 쌓였다. 박영숙은 혼잣말을 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복이 오는 법이지. 며칠 후 박영숙은 영숙당 카페에 갔다. 카페는 손님들로 가득했다. 박영숙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따뜻한 차를 주문했다. 카페 주인이 차를 가져왔다. 사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박영숙은 웃었다. 여기가 좋아서. 주인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덕분에 장사 잘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 박영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모두 바쁘게 걸었다. 박영숙은 차를 마셨다. 따뜻했다. 박영숙은 핸드폰을 꺼냈다. 세연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다.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해요.
박영숙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너도 힘내. 박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차를 마셨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박영숙은 저녁을 준비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박영숙은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다. 뉴스가 나왔다. 박영숙은 뉴스를 보다가 핸드폰을 봤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저 준호예요. 응, 무슨 일이야? 아니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박영숙은 웃었다. 나도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엄마, 건강하시죠? 응. 걱정 마. 엄마, 사랑해요. 나도. 전화를 끊고 박영숙은 사진 액자를 봤다. 남편이 웃고 있었다. 박영숙은 사진에 손을 댔다. 여보, 잘 지내죠? 저는 괜찮아요. 애들도 잘 지내고 있고요. 걱정 마세요. 박영숙은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났다. 박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그날 밤 박영숙은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박영숙은 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다. 오늘 세연이가 송편을 만들어 왔다. 맛은 좀 그랬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작년 설날 생각이 났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세연이도 나도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여보,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박영숙은 일기장을 덮었다. 불을 끄고 누웠다. 박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신기했다. 가장 힘들 때가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었다. 박영숙은 눈을 감았다. 마음은 평화로웠다. 박영숙은 잠들었다. 꿈속에서 박영숙은 웃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모두가 행복했다. 그 꿈은 길고 따뜻했다. 박영숙은 아침까지 깊이 잠들었다. 세상은 조용했다. 눈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